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뉴스 트렌드 및 제도 정책 관련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주체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하남 교산 본청약 전략을 다루는 컨텐츠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조사해 부정 청약 당첨자 390건을 적발했다는 소식을 다뤘었습니다. 이들 적발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고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계약 취소 및 재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주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의 유형별 사례를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총 8개 유형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각심 고치 차원에서 강조드립니다. 절대 부정한 방법은 결국 적발됨을 상기하십시오. 특히 위장전입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도 문제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 유료 멤버십 톡방을 중심으로 당첨 비기라면서 전파되고 있다는 한간의 소문이 결코 그냥 루머가 아님이 밝혀진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후 소식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할 부분도 있어 준비했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사례가 구체적으로 단지와 건수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상한 대로 상당수가 서울의 인기 단지, 특히 강남의 분상제 단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명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분양 시기와 연기해서 맞춰보면 충분히 알아낼 만한 단지들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알아두어야 하느냐고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경찰 수사로 최종 부적격으로 계약 취소가 되면 부정당첨 취소 물량들은 재분양을 하기 때문이죠. 부정당첨 계약 취소분은 어차피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4항과 9항을 보면 사업 주체에서 예비 당첨자 명단 보유 기간은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8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부정당첨 적발 물량이 바로 재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부정당첨 의심자가 적발된 상황이고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정당 당첨으로 소명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소명을 못해서 부정당첨이 확정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이후 재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당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기본이고 수년이 걸리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 물량이라 이것만 보면 당장은 기대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이런 물량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 일정 및 통계, 아파트 자녀세대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분양 중인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 재공급 단지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3, 4년 전에 공급된 부정 당첨 취소분들을 재공급하는 단지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온 재공급 물량들은 모두 특별공급 취소분은 특별공급 기본자격, 일반공급 취소분은 일반공급 기본자격만 갖추면 청약이 가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점이나 배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특공 배점이 낮거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오히려 청약 당첨 기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작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었던 재공고 물량들도 모두 이런 부정당첨 후 계약 취소된 물량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청약홈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관심 지역을 등록,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앞에 기사에서 나온 단지들 중에 수도권에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만
추려서 알아봅시다. 단지명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분양 시기와 연계해서 맞춰보면 충분히 알아낼 만한 단지들입니다. 과천 디에뜨르는 과천에 분양한 단지가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가 하나 더 있어 아닐 가능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9월에 280세대를 분양한 프레스티어 자이라면 부정 당첨자 비율이 무려 18%나 됩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부정 당첨 비율이 14%인 원펜타스가 가장 높다는 얘기를 안 했겠죠. 나머지 단지도 확인해보면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5개 단지, 일반 단지가 3개 단지입니다. 확실히 인기가 더 높은 상한제 단지의 부정 당첨 비율이 평균 6.2%도, 평균 2.2%인 비상한제 단지의 부정 당첨 비율보다 높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은 기사에서는 부정 청약 적발 상위 30개 단지까지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즉, 그 이외에도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앞에 기사에서 나온 단지 외에 수도권의 청약률이 높았던 단지를 추려봅시다. 기사에서 리스팅된 단지 외에 높은 청약률과 가점 커트라인을 기록했던 다른 단지들을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 단지의 분양 세대수에 앞에서 산출한 상한제와 비상한제의 부정 당첨자 비율을 적용해보면 4세대에서 10세대 정도가 단지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부정 당첨분 재분양 예정 단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먼저 서울 지역부터 관심을 가져볼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분양가 상한제 단지만 서초구에 4개 단지 106세대, 강남구에 3개 단지 27세대, 송파구에 1개 단지 35세대를 비롯해서 마포구에 1개 단지 16세대를 관심있게 기다려볼 만합니다. 다음 경기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단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만 과천의 1개 단지 51세대, 판교 테크노밸리의 1개 단지 7세대를 비롯해서 비분상제 단지로 과천의 1개 단지 10세대, 성남의 2개 단지 51세대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볼 만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최근 분양 경쟁률이 높은 단지들의 부정 당첨 적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위장 이혼 등 다양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점검이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소탐대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부정 당첨으로 인한 계약 취소 물량은 재공고를 통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기본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 예비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 단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리스트업 해놓고 주기적으로 청약 홈을 통해 공고 여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